안녕하세요, 드신입니다. 구화에서는 쌍둥이들이 가짜 삶이 아닌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면서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막 친구에서 연인이 된 유미지와 이호수가 아슬아슬하면서도 간질간질한 분위기 속에서 첫 키스 후 연인으로서 한 발 더 가까워졌고 둘이 바뀐 걸 이제서야 눈치챈 엄마의 진심. 새로운 로펌에 들어가려던 호수의 새로운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지는 김노사를 찾아가 자신이 신사옥 업무에서 빠져서 앞으로 잘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아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하고 김로사는 미지에게 자신의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혹시나 성년후견인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합니다. 호수 집에 간 미지는 세진과 문자를 주고받다가 슬슬 가봐야겠다고 말하는데 호수는 어딜? 이라며 묻습니다. 미지는 두 손니 미래도 왔으니까 난 내려가야지라며 말했고 이호수는 왜? 유미지는 왜냐니? 뭐 대신하는 것도 끝났으니까 난 내 자리로 가야지 라며 의아해했고 이호수는 대신하는 거 끝났으니까 이제 네 자리 내 자리 할 거 없잖아. 미지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거지라며 말합니다. 미지는 그렇기는 한데 뭐 딱히 서울에 있을 데도 없고 미래 집은 어제 싸워서 좀 그래라며 시무룩해졌고 호수는 그럼 우리 집에 있어. 있을 곳 없어서 바로 내려가려는 거면 우리 집에서 자라며 제안합니다. 미지는 우리가 지금 그래도 되나? 라며 당황했고 호수는 왜 안 돼? 라며 너무 무해한 얼굴로 쳐다봐서 미지가 더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미지는 설렘을 감추느라 화장실에서 혼자서 오버하지 말라며 마음을 진정시키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호수는 붙임머리를 보고 신기해했고 미지는 조만간 다 떼버리려고. 긴 머리 너무 오랜만이라 안 어울리지? 라며 떨리는 표정으로 어색해합니다. 호수는 예뻐. 전에 머리도 예뻤고 더 짧았을 때도 예뻤고라며 눈을 맞췄고 미지와 호수는 애정이 넘쳐흐르는 눈으로 서로를 응시하며 가까이 다가가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더욱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호수가 미지에게 키스합니다. 미지와 호수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도 포옹조차 하지 못해 뚝딱거리기 일쑤였었죠. 스킨십은 손잡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맞대는 것이 전부였을 정도인 두 사람에게 연애와 스킨십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감질나는 연애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든 가운데 미지와 호수의 갑작스런 키스신은 보는 이들의 심장박동까지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익어가나 싶던 찰나 갑자기 미지의 한마디. 저기, 지금 무슨 생각해? 아, 아니다, 아니야, 미안이라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이호수는 왜? 넌 무슨 생각하는데? 라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미지는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너무 어설픈가? 집도 절도 없이 이러는 거 좀 한심해 보이지 않아? 나 숨은 언제까지 참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말로 분위기 깨서 정 떨어지지. 나는 왜 이런 순간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진짜 무슨 병 있나 봐. 말이 안 멈춰. 나도 너처럼 자연스럽게 있고 싶은데 라며 솔직하게 털어놓아요. 그런 미지가 귀여운 호수는 자신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던 호수도. 그 와중에 생각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반팔을 입고 있으면 팔에 있는 화상 흉터 때문에 혹시 미지가 신경 쓰여 할까봐. 가디건을 입었다 벗었다 3번이나 했다고. 호수 역시 용기를 내 미지를 잡았지만 떨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는 연애 초보다운 풋풋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칫! 바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호수의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는 미지.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말을 못 멈추는 병에 걸렸든. 이렇게 말하며 뜨겁게 미지와 입을 맞추는 상남자 호수. 순간 유바비인 줄. 다시 불타오르는 두 청춘.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김태희가 사내 익명 게시판에 시안건설 특혜 비리 관련 게시글을 올리자 이충구는 로사 식당을 한 달 안에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충구는 김로사를 찾아가 정신병원에 있는 아들을 들먹이며 협박을 하고 로사는 미지가 그 사실을 알려줬다고 오해합니다. 미지는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솔직하게 자신이 그동안 유미래인 척을 해왔다고 고백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긴 김로사는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화를 내며 그녀를 쫓아냅니다. 안 그래도 미래와 싸우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미지는 로사와의 일로 상심에 붙인 머리를 모두 떼어낸 후 두 손니로 돌아가야겠다며 울먹입니다. 이 밤에 거길 가겠다고. 이건 사실 미래라서 다 가능했던 건데. 아무래도 서울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네가 있는 데가 네 자리야. 이유는 나랑 만들면 되잖아. 밤새 우는 미지를 토닥이며 호수는 그런 미지를 꼭 끌어안아줍니다. 그렇게 잠이 드는 두 사람. 김옥희가 쌍둥이 자매 유미래, 유미지가 인생을 바꿔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울에 다녀왔다는 유미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 의심한 것. 이에 곧바로 자신의 엄마 강월순을 찾아 물었지만 되래. 애들 너무 나무라지 마.
라는 대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상처받은 듯 다들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지는 자신을 다그치는 엄마에게 서운한 감정이 폭발하고 자신을 딸이라 생각하냐며 집에 오기 싫었다고 하자 왜 내려왔냐고 소리치는 엄마에게 엄마 혼자 있잖아. 이 집에서도 혼자 할머니도 혼자 봐야 되잖아. 다른 건 못해도 여기 있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러자 미지의 깊은 속을 이제야 이해한 엄마는 그런 걱정을 왜 네가 해? 네가 다른 걸 왜 못해? 너 뭐든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디든 가고 싶은데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여긴 엄마가 있으니까 미지 넌 떠나야지. 라며 처음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을 보인 것. 늘 어려웠던 엄마 김옥희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는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젖게 만들었습니다. 유미지와 김옥희 모두 엄마의 관심이 고팠던 딸이었기에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알면서도 이를 표현하지 못했던 모녀의 눈물은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무심한 듯 던지는 말 뒤에 서툰 진심이 숨어있는 엄마의 얼굴부터 한없이 어리고 여린 누군가의 딸로 살아가는 순간까지 김옥희의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손녀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강월순에게 저런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속엔 저런 얼굴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내가 뭘 미워했는지 모르겠잖아. 평생을. 이라는 대사는 세월 속에 놓쳐온 모녀의 감정을 되짚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지가 엄마에게 왜 나를 봐주지 않느냐 고 따져 묻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자식의 불만 표출을 넘어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감정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은 학습되고 습득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특히 부모, 자녀 관계는 한 인간이 사회적 감정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구에게나 첫 경험은 낯설고 서투릅니다. 갓 태어난 첫 아이를 돌보는 초보 부모가 모든 면에서 미숙한 것처럼 부모도 처음에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방식대로 자식을 대하지만 만약 그들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어떨까요? 따뜻한 보살핌이나 감정 표현의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은 마치 감정의 언어를 배워본 적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마치 모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사람이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는 법은 미지의 영역이며 반복되는 시행착오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미지의 서울 속 미지 엄마의 행동은 이처럼 감정적 학습의 부재에서 오는 서투름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자식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자식이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나의 부모님도 어쩌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서툰 초보였을지도 모른다는 따뜻한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얼마나 서투르고 완벽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하죠. 미지의 서울은 이런 미숙함과 상처 속에서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유미지는 인생 체인지 종료 후 때 아닌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미래의 이름으로 이뤄낸 것들을 유미지의 이름으로도 이뤄낼 수 있을지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미지를 위해 연인 이호수는 다정한 목소리로 응원을 건넸고 이호수의 존재로 힘을 얻은 유미지는 다시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황비서의 소개로 A&A 로펌에 들어가기 전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애마저 이용한다는 식으로 이충구를 비난합니다. 그들이 호수를 이충구와의 대립 이미지로 이용하고 싶어하자 호수는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약자 정의 그런 거 말고 뭘 대변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새로운 로펌의 임원들과 식사를 한 뒤에 받았던 그 질문이 앞으로 호수의 앞에 놓인 하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누군가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호수는 자신이 무엇을 대변하고 싶은 사람인지, 즉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충구와 호수 둘은 자신의 장애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충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고 호수는 그런 이충구를 닮고 싶었지만 그와 비슷한 길을 따라가다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길은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충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승리와 우위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그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호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승리를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을 승소로 이끌어야 한다는 이충구의 원칙이 논리적으로 틀린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랬죠. 시파 끝에 갑자기 찾아온 호수의 난청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이제 2회밖에 남지 않은 미지의 서울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드라마 속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은 타인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물들이 서로 닮은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이 드라마의 훌륭한 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